안녕하세요. 켄시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앞서 개봉기와 디자인을 살펴본 소니 엑스페리아 G1 Z1이고요. 오늘은 뭐 종합적으로 뭐 이것저것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엑스페리아 Z1의 어떤 강점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디자인은 그 개봉기 때도 보셨겠지만은 보시면은 메탈 프레임으로 바뀌었죠. 예전에 폴리아미드 섬유의 그런 그때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소재만 그, 그 끝에 있는 이제 골격 부분만 메탈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제가 전번에 개봉기 할 때 좀 잘못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저는 완벽한 그냥 메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완벽한 메탈이라기보다는 이제 골격 자체는 이제 그 기존과 똑같이 그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육면체의 골격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니 엑스페리아 Z1도 똑같이 골격은 메탈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채워놓는 것도 메탈로 채워놨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시겠지만 이제 요 부분이 골격이에요. 요 부분이 골격이고 여기는 이제 채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 골격은 이음매 없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연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골격도 마찬가지로 이 골격도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졌어요. 프레임으로 만들어졌는데 속이 빈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Z1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덮개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화점은 이 오디오 단자의 덮개가 없어졌죠. 사실 여기 덮개가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꽂을 때마다 그거를 계속 덮개를 빼야 되고 덮개가 또 덜렁덜렁거리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오디오 단자의 덮개를 없애버림으로써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 스피커 부분에는 예전에 여기 안에 물이 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두 가지를 가정을 해요. 하나는 뽑기를 잘못했던지 하나는 수중에서 뭐 어떤 음향을 틀어놔서 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스피커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있는 요 홈은 마이크입니다. 이쪽이 마이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Z1이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살펴볼 텐데 일단 소니 엑스페리아 Z1의 강점은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정확하게는 2070만 화소 그리고 미놀타의 G 센서를 넣었고요. 뭐 조리개 값이나 센서도 좀 더 크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찍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카메라는 그 꺼진 상태에서도 여기 추가된 이 물리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짠하고 켜지는데요. 자,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슈페리오 오토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찍어주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뭐 야간, 풍경, 접사 뭐 이런 형식으로. 근데 슈페리오 오토는 좀 특이점이 있는 게 얘가 800만 화소, 그러니까 해상도, 사진의 해상도가 800만 화소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800만 화소에서 최적의 어떤 그 촬영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더 안 높아져요. 그러니까 2070만 화소잖아요. 그만큼의 해상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렇게 큰 크기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슈페리오 오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하고요. 만약에 그 화소 크기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수동을 눌러서 수동에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것도 설정을 해야 되고요. 플래시 이게 아니고 이제 이쪽에 설정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상도가 최상으로 맞춰져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능으로는 인포 아이라고 해서 이 뷰파인더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뭐 장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니가 이런 기능을 넣을 수밖에 없는 맥락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크맨 같은 경우에도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음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좀 진화해 왔는데,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에펠탑을 찍으면 에펠탑에 대한 뭐 어떤 설명이 나오고 뭐 그런 형식이겠죠. 그리고 소셜 라이브는 페이스북에 바로 사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AR 효과는 말 그대로 이제 증강현실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뭘 해볼까요? 잠수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상태로 사진을 찍는 거고요. 근데 왜 공룡을 넣었을까요? 사진 효과는 이제 예술적 효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애플 아이폰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죠. 자,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스위프 파노라마는 뭐 아시다시피 파노라마 기능을 지원하는 건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재밌는 모드는 타임 시프트 연속 촬영이에요. 이게 2초에 61장의 사진을 찍어서 예를 들면 뭐 베스트 포토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삼성 제품의 LG에 뭐 이런 골라주는 그 재미있는 뭐 그런 기능인데, 이게 정말 순식간에 다 찍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기체인데, 아무튼 이걸 이렇게 찍으면 지금 순식간에 찍혔죠. 그래서 여기서 밀면서 이제 최고의 사진을 찍는 거죠. 최고의 사진을 고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소니의 이번 Z1에 들어간 카메라는 화소를 굉장히 높이고 센서 크기를 좀 더 키우고 조리개 값을 뭐 좋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손떨림 광학시 손떨림 방지 기술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별로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특히 야간이나 실내 이런 데서 약간의 흔들림을 잘 못 잡아줍니다. 이런 것들은 외신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 해외 매체 리뷰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특히 엔가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사진을 비교해가면서 흔들림 현상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비판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셔터 속도를 굉장히 높여서 그거를 좀 해소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임 시프트 연속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흔들림을 최소한도로 잡아주기 위해서 재빠르게 쫙 찍어놓고 이제 뽑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 순간까지도 빠른 걸로 어떻게 뭐랄까 좀 뭐라 해야 되죠? 오늘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잡아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뭐 아니면 소니가 한계가 있었겠죠. 아니면 굳이 뭐 일단 제 카메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빠삭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임 시프트가 아마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타임 시프트 연속 촬영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Z에서도 연속 촬영 있죠. 그냥 셔터만 꾹 눌렀을 때 쫙쫙 찍히는 그것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업그레이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은 쫙 찍어서 쫙 넘겨서 볼 수 있는,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뭐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요밀조밀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일단 내부 UX를 살펴봐야 되는데, 내부 UX는 사실은 별로 살펴볼 게 없어요. 되게 무책임하죠. 무책임한데 왜 살펴볼 수 없냐 하면은, 소니의 아까 안드로이드의 레퍼런스 어떤 그런 UI나 기능들을 그대로 가져간 상태에서 소니가 디자인만 입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건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여타 리뷰를 보셔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니가 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잡다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기보다는 그냥 심플한 그대로를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뭐 구글 나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다 살려놨어요. 단지 이제 멀티태스킹은 이쪽에 숨겨놨죠. 이런 식으로 숨겨놔서 바로 이렇게 팝업 형식으로 열어볼 수 있게. 근데 몇 개는 지원을 안 해요. 이런 거 지원하고요. 하나 좋은 게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원래 다 지원을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밀면 음영 프로그램을 바로 검색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정렬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플레이스토어랑 소니 셀렉트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얘에 있는 이런 이 퀵 패널 알림 센터도 사용자가 임의로 많이 쓰는 것들을 이제 저장해 놓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표시되네요. 지금 새벽 1시 21분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간단해요. 뭐 이렇게 뭐 대단한 뭐 기능 뭐 여러 가지 뭐 몇 번 빵빵 누르면 뭐가 되고 뭐 이런 기능은 없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소프트키 넣고 아주 기본적인 그 안드로이드도 4.0 때부터 그 레퍼런스 기기들은 다 이제 내부 소프트키를 사용을 했거든요. 물론 어 그런 레퍼런스 있죠. 갤럭시 S4에 입힌 뭐 그런 레퍼런스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고요. 어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했지만 역시 소니가 강조하는 연결성은 애플리케이션들로 이제 그것들을 해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워크맨이라든지 앨범이라든지 소셜, 뭐 라이프 뉴스라든지 뭐 소니 셀렉트 뭐 이런 것들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소니 언리미티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뮤직이나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접속해서 쓸 수 있고요. PSM 그러니까 PS 모바일이라고 해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PS의 콘솔 플레이스테이션의 콘솔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요. 물론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앨범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이런 식으로 사진 쭉 제가 찍은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뭐 정렬 방식을 뭐 센스미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슬라이드 쇼로도 볼 수도 있고 플레이 메모리즈로 설정을 해서 이제 플레이 메모리즈는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니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렬 방식이라든지 공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서 기본적인 기능에 좀 더 연결성을 확장성을 강조한 쪽으로 소니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여기서 더 보여드릴 거는 없고요. 벤치마크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테스트 했을 때는 여기 나오네요. 완벽하군요. 뭐 이렇게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랭킹을 보시면 꽤 괜찮은 그 성능을 보여줍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 갤럭시 노트 3도 퀄컴 스냅드래곤 800이 들어갔고요. 이 소니 엑스페리아 Z1도 800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한 번밖에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엑스페리아 Z 울트라랑 울트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칩셋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밑에 샤오미가 무섭네요.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중국 시장을 샤오미랑 삼성전자가 갈라먹었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는데 갈라먹었다는 표현이 좀 맞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니의 엑스페리아 Z1에 대한 뭐 종합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방수 기능은 제가 따로 영상 마련해 놓은 거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전 이걸 빨리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 소니 커넥트가 이 소니의 스마트워치 2가 지금 나왔거든요. 국내 정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서 빨리 만져봤으면 좋겠긴 한데 이걸 이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예, 말이 기네요. 소니 엑스페리아 Z1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리와인드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엔 더 좋은 제품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